어머니, 어머니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신 거 맞죠? 그게 어떻게 알았니? 지금 난리 났어요. 어머니 영상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가족 일을 왜 그렇게 퍼뜨리시냐고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1초만 시간 내어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옥자 할머니는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손주 민재의 7번째 생일이었거든요. 벌써 일주일 전부터 선물을 고르고 또 고르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백화점을 3번이나 돌아다니며 고른 로봇 장난감,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주문한 색연필 세트, 그리고 밤늦게까지 코를 떨어가며 손수 뜬 파란색 스웨터까지 말입니다. 민재야, 이번엔 뭘 제일 좋아할까? 옥자는 혼잣말을 하며 선물들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작년 생일 때 옥자가 만든 미역국을 한 그릇 뚝딱 비우고는 할머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던 그 천진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며느리 수진에게서 온 문자를 보는 순간 옥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려고 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안부 인사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차가운 한 줄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손주 생일에 할머니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재가 태어난 첫 생일부터 지금까지 7회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옥자가 미역국 끓이고 상 차리고 케이크 촛불 켜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옥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부터 뒤척이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참을 수 없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문자를 잘못 보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수진아, 어제 문자 말인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민재가 학원도 다니고 너무 피곤해해서요.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려고요. 가족끼리만이라는 말이 옥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자신은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7회 동안 손주를 키우느라 제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선물이라도 전해줄까?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게 있어서.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요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따뜻했던 전화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옥자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신호음이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아들 성호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도 자신을 귀찮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무서웠거든요. 하루 종일 옥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이맘때 민재네 집에서 분주하게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마치 옥자의 마음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물만 몇 모금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준비해둔 선물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이제는 그냥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옥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들 성호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의 생일 파티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대형 케이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민재,
온 가족이 둘러싼 화려한 상차림, 색색의 풍선과 장식으로 치장된 거실, 심지어 전문 사진사까지 불러서 찍은 듯한 완벽한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족끼리만 이라더니 이렇게 성대하게 파티를 했던 것입니다. 사진 속 민재는 옥자가 본 적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 옷을 입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수진도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할머니 자리는 없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옥자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우와, 정말 멋진 파티네요. 민재 정말 행복해 보여요. 가족들 너무 화목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엔 옥자만 없었습니다. 그때 옥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옥자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진짜 가족들은 자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던 것입니다. 7회 동안 손주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나 봅니다. 옥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고 목이 메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준비해둔 선물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아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혼자인 게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손주가 있어서 그나마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싶으니까 무서웠습니다. 손주 생일에 처음으로 초대받지 못한 이 밤이 옥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나니까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도 옥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제 본 그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그리고 그 속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 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옥자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민재가 작년에 할머니, 이거 새 거예요. 동영상도 볼 수 있어요. 라며 선물해준 중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이런 걸 언제 써보겠니라며 웃었는데 오늘은 왠지 그 검은 화면이 옥자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니까 민재가 설정해준 바탕화면이 나왔습니다. 옥자와 민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에서 민재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었나 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옥자는 혼잣말을 하며 화면을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민재가 가르쳐준 대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눌러봤는데 그 중에 빨간 버튼이 하나 보였습니다. 유튜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민재가 할머니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동영상 봐요. 라고 말하던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들이 많았습니다. 요리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옥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들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다가 옥자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나오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시는 것 같았는데 카메라 앞에서 오늘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영상 아래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오늘도 잘 봤어요. 할머니 덕분에 위로받아요.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옥자도 모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려니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카메라 앞에서 뭘 말할 수 있을까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느꼈던 그 외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옥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부어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하려고 머리를 빗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켜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민재가 가르쳐 준 걸 어렴풋이 기억해서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셀프 카메라라는 게 켜졌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는데 너무 어색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끄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켰습니다. 그래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몇 번을 껐다 켰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제 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그리고 그 속에 없는 자신. 그 순간 옥자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옥자라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제 손주 민재의 7번째 생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속했습니다. 7회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가족끼리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SNS를 보니까 정말 성대하게 파티를 했더라고요.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말하는데 마치 누군가 제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이요. 목소리가 더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런 걸 해봐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서요. 영상을 다 찍고 나니까 옥자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올리는지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69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옥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방금 찍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이걸 세상에 내보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저장만 해두고 말까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보면 우스워할까봐 아니면 괜히 가족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는다고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계속 혼자 있으니까 답답했습니다. 이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결국 옥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재가 예전에 가르쳐 준 걸 떠올리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업로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주 생일에 혼자 남겨진 할머니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단순하지만 옥자의 마음이 다 들어간 제목이었습니다. 설명은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라고만 적었습니다. 올리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구나 싶으니까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낸 거였거든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도 0이고 댓글도 없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관심 없구나 싶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니까 기다려보자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히 휴대폰을 확인해 본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가 10위가 되어 있었거든요. 12명이나 자신의 영상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엄마 같아서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옥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구나, 제 마음을 알아줬구나 싶어서였습니다. 69년을 살면서 낯선 사람에게 이런 위로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봤더니 더 놀라웠습니다. 조회수가 156이 되어 있었고 댓글도 15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니세요. 저희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런 마음이셨을 텐데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슬퍼서 같이 울었어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네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댓글 하나하나가 옥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서 명절에도 잘 안 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영상 보니까 시어머니도 사람이구나, 마음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겠어요. 그 댓글을 보고 옥자는 정말 울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이야기로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였다니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조회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500, 1000, 2000. 댓글도 계속 달렸습니다. 대부분 따뜻한 응원의 말들이었는데 가끔은 옥자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70살인데 자식들이 저를 짐으로 생각해요. 며느리가 제 손자를 못 보게 해서 3년째 만나지 못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옥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자신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구나.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회수가 5천을 넘었고 댓글도 2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며느리 입장인데요. 할머니 영상 보고 반성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나 봐요. 시어머니도 할머니처럼 서러우셨을 텐데 오늘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옥자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수진에게 바랐던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대화하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며느리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혼자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힘이 되었거든요. 69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들을 말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옥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또 누군가 제 이야기에 공감해줬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댓글도 5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옥자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10,000명이라니 자신이 태어나서 10,000명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따뜻한 응원이었지만 몇 개는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 우리 엄마도 봤어요. 엄마가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시어머니와 대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도 할머니 영상 보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옥자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도 볼까 봐서였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수진이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더 멀어질까요? 아들 성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벨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신 거 맞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들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들키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니? 지금 난리 났어요. 어머니 영상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가족 일을 왜 그렇게 퍼뜨리시냐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옥자가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수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당장 내리세요. 민재 친구들 엄마들까지 다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가족으로 소문났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수진을 나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뜻이 어쨌든 결과가 이렇잖아요. 성우 오빠도 회사에서 난리예요. 동료들이 다 봤다고 하네요. 어머니, 제발 영상 내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옥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지만 정작 제 가족에게는 상처가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성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영상 좀 내려주세요.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외로웠다고,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그런 말을 하면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족 일을 남들에게 말하는 게 맞나요? 아들의 말이 옥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 일을 남들에게 털어놓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었거든요. 알겠다, 성호야. 엄마가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의 옥자는 정말 외롭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여전히 응원의 메시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상 내리시면 안 돼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유일한 위로예요. 할머니 영상 보고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는 상처가 되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영상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두어야 할까요?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옥자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영상은 그대로 두되 수진과 성호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대화를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였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말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찍기 전에 옥자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영상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카메라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을 본 분들,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시작부터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고마웠거든요. 며칠 전에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일을 남들에게 말하는 게 맞지 않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내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나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저희 사이에 대화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멀어졌죠. 옥자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수진이 뭘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며느리가 힘든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지쳤을까요?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수진의 입장을 말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외롭고 서럽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어디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올까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혹시 더 비난을 받을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댓글들을 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시어머니와 대화가 없었는데 용기 내서 얘기해 볼게요. 할머니 마음도 며느리 마음도 다 이해돼요. 둘 다 힘드셨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을 안 다칠 이유는 없죠. 할머니도 상처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놀라운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영상 봤어요. 얘기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 직접 댓글을 단 거였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봤는데 맞더라고요. 수진이 쓰는 말투였고 프로필 사진도 수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댓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언제든지 얘기하자. 그 댓글을 올리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정말 연락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마음의 변화였을까요? 저녁 무렵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후에 민재 데리고 뵈러 갈게요. 얘기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옥자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수진과 뭘 얘기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멀어질까요? 다음 날 오후 정말로 수진이 민재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재는 옥자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은 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옥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차부터 대접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 봤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는데 두 번째 영상까지 보고 나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어서요. 수진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이해해. 옥자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텐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옥자는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상처받고 있었구나. 우리 둘 다 이해받고 싶었구나. 옥자는 관심과 사랑을 원했고 수진은 인정과 존중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서로 얘기하자. 답답한 게 있으면 참지 말고. 옥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옥자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민재 생일 때도 초대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 생일 때는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세요. 수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화해한 거야?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두 사람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과 민재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화해했어요. 서로 대화하니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영상 속에서 수진도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수진과 화해한 영상을 올린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도 1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대부분 기뻐해 주시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시어머니와 화해했어요. 3년 동안 말도 안 했는데 할머니 영상 보고 엄마께 전화드렸어요. 우리 가족도 할머니처럼 대화해 보기로 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옥자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최민재입니다. 할머니 손주가 맞나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가 직접 댓글을 단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요즘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영상 봤구나? 응, 할머니. 친구들이 다 봤어. 할머니가 유명해졌어. 민재의 목소리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할머니 정말 멋있다고 해. 나도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고 옥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나도 영상에 나올 수 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 엄마는 괜찮다고 해. 아빠도 할머니 대단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민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민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주말에 민재가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성우도 함께 왔더라고요. 아들을 본 건 영상을 시작한 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엄마 영상들 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우가 옥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엄마도 갑자기 이런 걸 해서 당황스러웠을 거야.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네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민재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재예요. 이 할머니 손주입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유튜브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할머니 영상 보고 감동받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르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나도 가끔 영상에 나와도 될까? 물론이지, 민재야. 할머니 혼자 하는 것보다 민재랑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럼 다음에는 할머니가 요리하는 거 찍어도 될까?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후로 민재는 주말마다 옥자의 집에 와서 함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하는 영상들이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민재가 옥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영상, 옥자가 민재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는 영상,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까지 말입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0만, 20만, 30만. 댓글도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옥자를 용기 할머니, 희망 할머니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다른 시니어 분들도 옥자를 따라 영상을 시작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댓글에 할머니 보고 저도 용기 내서 영상 시작했어요 라고 써주시는 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옥자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거절했는데 민재가 할머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라고 말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간 날 정말 떨렸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옥자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할머니가 제 인생의 멘토예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옥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해졌네. 그런데 할머니는 변하지 마. 지금 이대로가 좋아. 민재의 말에 옥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자신은 변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던 용기를 찾은 거였습니다. 69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였고 그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옥자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영상마다 수십만 명이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김서연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영상 보여줬는데요.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가 쓴 댓글 같았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답글을 달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말인지 할머니가 들어볼게. 그런데 다음날 정말 놀라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아빠랑 싸우고 집을 나갔어요. 며칠째 안 들어와요. 아빠는 술만 마시고 저는 무서워요. 할머니는 가족이랑 화해했잖아요. 우리 엄마도 집에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옥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상황에 있다니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싶었습니다. 바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서연아, 무서웠겠구나. 할머니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 혹시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어? 그날 저녁 정말로 서연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 했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혹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옥자는 서연이 엄마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시댁과의 갈등, 육아 스트레스까지 젊은 엄마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고 싶은데 무서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옥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는 또 다른 고통이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영상에서 얘기해 볼게요. 어머님 허락만 받는다면요. 다음날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손주 같은 서연이를 위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제 초등학교 2학년 서연이라는 아이에게서 댓글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서연이 가족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어린 서연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영상에서 옥자는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서연이 가족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서연이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어요. 영상을 올리고 몇 시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댓글이 폭주했거든요. 서연아, 이모도 응원해. 서연이 가족 힘내세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할머니, 이런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엄마에게 상담 기관 정보 드릴게요. 더 놀라운 건 전문가들도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가족 상담사, 변호사, 심리치료사까지 모두 서연이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서연이에게서 댓글이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집에 왔어요. 아빠도 술 안 마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정말 기뻤거든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한 가족을 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영상 보고 용기를 낸 덕분에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로 도움 주신 분들 덕분에 가족 상담도 받기로 했어요. 다행이에요. 서연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할머니, 그런데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을 나누면서요. 그 말을 듣고 옥자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용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 후로 옥자의 채널에는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가족의 회복 과정,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따뜻한 댓글들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됐네. 나도 자랑스러워. 민재야, 할머니는 그냥 용기를 낸 것뿐이야. 진짜 영웅은 서로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이야. 그날 밤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옥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건 단순한 하소연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구나. 혼자였던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생겼구나. 69년을 살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옥자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구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채널 이름도 혼자여도 괜찮아요에서 함께라서 행복해요로 바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옥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댓글들을 읽어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수백 개씩 달리는 댓글들이 모두 옥자에게는 소중한 편지 같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뭉쳤어요. 할머니 보고 용기 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희망이에요. 6개월 전만 해도 손주 생일에 혼자 남겨진 외로운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300만 명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옥자가 처음 영상을 찍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카메라를 보면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카메라를 켤 때 얼마나 떨렸는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몇 번을 껐다 켰다 했던 일들이 말입니다. 6개월 전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혼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혼자 울거나 한숨 쉬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또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하셨을까? 궁금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영상을 찍는 중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재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성우와 수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왔어.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6개월 기념일 축하드려요. 수진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옥자에게 차갑게 대했던 수진이 이제는 먼저 찾아와 주는 거였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용기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성우도 옥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럼 다 같이 영상에 나올래? 옥자가 물어보니까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가족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기 할머니의 손주 민재예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수진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며느리예요. 하지만 어머니 영상을 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성우도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이렇게 용기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옥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6개월 전 저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300만 명의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용기를 내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상 마지막에 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저처럼 69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영상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민재가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영상하는 거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이게 할머니 인생이야. 옥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모두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옥자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그 외로운 밤, 손주 생일에 혼자 남겨졌던 그날이 자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구나.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제 옥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0만 명의 가족이 있고 매일 새로운 분들이 자신에게 용기를 구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자는 기꺼이 그 용기를 나누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옥자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